써먹어야 돼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어떤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이요. 이미 주는 거지만 끝까지 가지고 가는 이유는 뭡니까? 나 여러분들하고 더 시간 많이 가지고 싶어. 그거거든요. 우리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반가운 친구를 만났어요. 그때 각자 너무 시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잘 지냈어? 근데 있잖아, 우리 언제 차 한잔해? 꼭 차 한잔 하자? 밥 한 번 먹자? 이게 뭐냐고요? 선생님 이게 뭐냐고요? 우리가 진짜 이 친구 아니면 밥 먹을 데가 없습니까? 이 친구 아니면 차 마실 데가 없나요? 그거 아니에요. 나 정말 너 좋아해. 그래서 너하고 시간을 함께 나누고 싶어. 이겁니다. 저는 제가 40년 넘게 명상을 하고 살면서 뭐를 느꼈나? 내가 상대방을 이러니 저러니 평을 할 때 내가 나를 몰라서 그렇다는 것을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이 책을 쓰면서. 왜냐하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상대가 나를 더 잘 알아. 공감하시죠? 네. 내가 나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상대가 내 이야기를 다니면서 자기 색깔대로 말을 다 해. 나도 내가 빨강인지 노랑인지 파랑인지 모르고 있어. 그런데 상대는 A라는 사람은 나를 노랗다고 말하고 B라는 사람은 빨갛다고 말하고 C라는 사람은 까맣다고 말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저희 생전에 계실 때 명상을 제가 입문을 20대에 했는데 그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친정엄마가 종갓집 며느리였고 친정엄마는 서울 사람이면서 그 당시 미인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 그런 그 엄마를 군인 아저씨인 아버지가 시골의 종갓집 아들인데 엄마를 보고 한 방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올인 그 하나 때문에 완전히 1년을 올인을 해서 결혼을 하는 순간 두 분의 삶이 어떻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엄마는 시간만 나면 도망을 가려고 했고 아무튼 뭐 이런저런 사연을 이야기 다 하지만 제가 1분 정도 시간을 할애를 한다면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도 되게 많이 출산을 했고 제구에 4명이 하늘나라로 갔고 저부터 이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제 동생들이 남동생만 지금도 이제 4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하고 어린 시절에 겸상을 했고 그때 딸이 대접을 못 받는 시대에 아버지랑 겸상을 했고 그리고 남자들 속에 살았고 아무튼 그러면서 저는 어느 날 엄마가 아버지 손을 못 벗어나는데 엄마가 벗어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딱 오는데 우물가에서 폭포가 있는데 그 뛰어내리려고 하는 엄마 뒷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엄마는 이제 다 이제 정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릎이 깨지고 엄마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때 간절함이 딱 있었어. 내 목소리를 엄마가 듣기만 하면 나는 이 세상에 소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소원이라고는 엄마라고 부르는 내 목소리가 메아리 쳐져서 엄마한테 듣기만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그거 오직 일념 하나 그걸로 제가 갔을 때 그게 전달이 된 거예요.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어떤 일념이 하나 저한테 붙었나? 일념으로 한 가지를 한다면은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저는 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념으로 하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욕심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래서 그 일념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게 제 인생의 명상이었어요. 때문에 저는 어머니가 그때 제가 그 메아리에 어머니가 앉아서 하늘나라 가시는 걸 포기를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저는 엄마하고 약속을 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살아만 계시면 돼. 그럼 나는 아무 불평 안 하고 살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 삶은 사라진 거예요. 제가 책을 쓰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친구들하고 고무줄도 못하고 공기놀이도 못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등에는 계속 오줌으로 젖어져 있었고,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다는 게 저는 그 당시 이해가 안 갔어요. 지나고 보니 엄마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깨어진 게 이 명상에 입문하고 스승님을 만났는데, 스승님이 제가 인도를 갔었는데 등을 딱 대면서 딱 이렇게 다 같이 앉아있는데 저한테 와서 딱 대면서 너는 이거 언제 이거 내려놓을 거야? 이거 언제 내려놓을 거야? 여기 와서도 마음 놓고 눈물도 안 흘릴 거야? 내 앞에서도 이거 못 내려놓으면 언제 내려놓을 건데? 그 소리에 저는 그냥 3일 동안 눈물을 계속 새소리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저를 내가 가장 나답게 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엄마하고 했는 약속이 문득문득 지금도 막 이렇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엄마하고 했는 약속 지금까지 지키는 것만도 다 지켰잖아. 이젠 안 지켜도 돼. 이런 메아리가 저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특별하게 잘한다 못한다 이것 떠나서 진정한 명상은 내가 타인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거면서 타인을 나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인가? 아무튼 아직까지 축 사망할 때까지 명상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정답은 없고, 그러면서 저는 내 인생에 꽝은 없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제가 제목은 항상 이 우경화 선생님하고 같이 정하거든요. 제가 전체 제목을 정하고 내 인생을 한번 갈아엎어 보자는 거죠. 갈아엎어서 거기에 내가 진짜 원하는 나무를 한번 심어보자는 거죠. 과일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딸 수 있겠고, 잎이 무성한 나무를 심으면 그늘이 되고, 무성한 잎에 우리가 심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너 말한 만큼 책임지냐? 절대 못 지죠. 내 안에 수많은 내가 있고 참나는 잠깐 만나기 때문에 그 잠깐 만나는 그게 저는 명상을 만나서 참 잘 살아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선생님들 역시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하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심리학 하시는 교수님도 있지만 인생 각본에서 이미 그 자리에 너가 거기 가 있게 됐다는 걸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미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신 음식이 나 누구하고 함께 먹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다 같이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음식과 수많은 날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내 목넘김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느낀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음식 명상을 만나면서 내가 참 잘 살아왔구나 라고 내가 나를 다독이고 칭찬해 주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음식을 진짜 하늘나라 계시든 이 세상에 살아계시든 내 가족 누구에겐가 전하고 싶은 그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한 상 준비를 해서 과연 나는 누구한테 갈 것인가 출발해 봅니다. 부모님이어도 자녀여도 아니면 진짜 내 안에 나에게 대상이 누구와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 소중한 먹거리에 나의 사랑을 담아서 전달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먹거리 하나하나가 씨앗이 심어져서 내 앞에 오기까지의 일생을 한번 돌아봅니다. 이 야채 하나가, 오이 하나가, 당근 하나가 나의 인생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이의 일생, 당근의 일생도 어느 요리사 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귀한 대접을 받고 산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만나서 박스 안에서 완전히 녹아서 쓰레기 휴지통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가장 나를 사랑하는 것이 명상에서는 근본이라고 합니다. 집중하고 몰입하고 또 초몰입하고 최대한 눈에 힘을 주어서 꽃가마다 번쩍 떠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눈에 힘을 주어 꽃가마다 번쩍 떠보겠습니다. 지금의 이 마음을 폰에 담아서 내가 나에게 한번 보내봅니다. 음식들을 제가 이제 명상을 하는 요 수업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과 많은 자연에 회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네. 내가 나의 오늘 음식 주신 거 그리고 이런 에너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저 자신에게도 감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사랑하는 만큼의 표현을 하고 사랑하겠다. 그 다음에 나를 더 사랑해 주려면 나를 더 챙겨야겠다. 그래서 말씀. 예, 저는 읽어드릴게요. 지금 참 나를 발견한다.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차 있었는지 내려놓자. 모두 내려놓기를 하자. 배려와 나눔과 양보로 나를 비우고 내려놓자. 그리고 거듭나자 새롭게. 감사합니다. 저는 저에게 수고했어 프란치스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잘 견뎌주고 있어. 고마워. 더 힘을 내며 조금씩 더 나아가며 해야 할 일을 헤쳐나가는 내가 될 것이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아챈 삶을 잘 완성해 나가길 응원해.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어. 그래서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은 저 엄마한테 잘못했거든요.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잘 살았는데 결혼하고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엄마한테 받아볼까 봐 그랬던 생각이 엄마 얘기를 하니까 자기 막 엄마 보고 싶어져서 그래 이 맛있는 음식이 있었다며 정말 성의껏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했어. 네, 오늘 지금 감사합니다. 옆에서 울면 따라오는데 명상하는 동안 옆에서 계속 눈물 닦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오뎅탕을 준비해 주신 교수님을 보면서 둘째 아들이 오뎅을 좋아하거든요. 맛있게 먹는 그 표정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준 이학생 교수님
선임들 부장들 많았습니다. 네, 저도 다름이 아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먹으면서 하는 음식 명상이 그냥 먹으면서 내가 행복하고 맛을 느끼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 음식을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그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 보니까 아,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이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굉장히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다시피 다 가족이겠죠. 근데 저는 집에서 지금 눈 빠지게 기다리시는 우리 남편이 생각나서 이 에너지 넘치는 이 음식을 좀 남편한테 빨리 갖다 줘서 드리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아까 발걸명 말걸숙이라고 했는데 스님께서 요새는 그런 말을 안 쓴다라고 해서 제가 교수님 30년 전에 만났을 때 제가 그 멘트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해도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띵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조언들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고 저는 항상 사랑을 이래 나누어주고 배려 실천 나눔 실천을 우리 교수님한테 기가 딱가리게 들었거든요. 30년 동안 들은 소리인데 내가 우리 직장에 가서 교육을 하면 그거를 또 있는 것들은 생각하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행복했고요. 이 음식을 보고 여러분들 보고 하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가진 이 사랑을 여러분들에 나누어 드리고